죄송합니다. 제가 촬영 중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촬영이 끊겨버렸는데, 제가 촬영하기 전에 비행기 모드로 이렇게 바꿔놔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는 바람에 갑자기 전화가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일단, 그래, 하여튼, 그 왼팔을 겨드랑이 쪽으로 힘을 주는 행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 균형 잡을, 물론 오바 상황일 때는 겨드랑이로 당기면 오바가 더 심해진다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더 상황이나 균형점에 있을 때는 이 겨드랑이 운동이 약간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 하면 결국은 자꾸 이렇게 언더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리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리와 팔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제가 맞는 것 같고,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렇다는 겁니다. 오버일 때는 이게 왼팔을 밑으로 당겨버리면 오버가 더 심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더 상황이나 균형점 근처에서는, 언더 상황에서는 뭐 왼팔 운동을 조금 더 해줘도 됩니다. 근데 제가 균형점에서 느꼈을 때, 그러니까 약한 언더와 균형점에서 느꼈을 때, 제가 지금 그 겨드랑이 이거 당기는 운동을 두 번 다 약간 언더 상황에서 했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한번 했었고, 토요일 날도 했었는데, 많이 당긴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는 10번을 당겼습니다. 10번이 아니고 5번, 7번, 뭐 이렇게 당겼는가. 하여튼 12번인가 13번을 당겼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또 토요일은 8번을 당겼어요. 그러니까 5번, 3번만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맞더라는 겁니다. 다리 조작을 살짝 해주면서 왼팔을 이렇게 당기고, 가끔씩 겨드랑이 이렇게 쳐주고. 하여튼, 이게 안 해주면 자꾸 뭔가 오른쪽 폐가 처져 있으면서 자꾸 처지는 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오버일 때는 그걸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버일 때는 왼쪽이 더 처져 있기 때문에 더 내려버리면, 더 처져 버리면 오버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일 때는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는 운동과, 내려주는 운동 우리 또 뭐가 있죠?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하여튼 걸림공은 운동기구를 내려주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세요. 65kg. 그러니까 여러분 체중만큼 세게 움직이는 거고. 두 번째로 센 거는 뭐 일어서서 철봉 잡고 당기는 건데, 왼팔로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전체 체중은 안 되고 한 뭐 20kg 정도 될 거예요. 자기 체중이 당겨봐야 돼. 발이 땅에 닿아 있으니까 전체 체중으로 다 당기는 거 아니에요. 왼팔로 또 턱걸이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양발이 땅에 닿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당겨보니까 그건 한 15에서 20kg 정도 되는 것 같고, 어제는 제가 바깥에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제는 그걸 한 20번 정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이거 할 때는 그거는 8번만 당겨도 충분했는데, 집에서 할 때는 한 2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0번 했나? 25번 했나? 하여튼 좀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20번에서 25번 정도 왼팔로 이렇게 당겨서 나눠서 했습니다. 10번, 10번, 5번인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당기는 게 뭐가 있나 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저희 집 동영상에 보면 저희 집 스트레칭바 걸어놓은 데 있잖아요. 문 틀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이렇게 잡고 있다든가, 이렇게 밑으로 좀 당겨준다든가, 혹은 우리가 순방향 운동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칭바 당기고,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것도 밑으로 당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15kg, 20kg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한 5kg, 10kg 정도는 나오는 정도의 강도입니다. 지팡이를 짚는 것도 약간 그런 의미인데, 지팡이를 짚는 건 아주 센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센 건 아닌데, 그래도 의미는 있고, 약하게, 지팡이를 짚는 거는 한 3kg, 5kg 정도의 힘이 작동이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철봉을 당기는 거나, 뭐 저처럼 운동장에 가서 그걸 이렇게 해본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겨드랑이 치는 거, 이것도 분명히 겨드랑이 쪽으로 힘을 주는 건데, 겨드랑이 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맨손으로 겨드랑이를 치느냐, 혹은 전화기를 잡고 치느냐, 혹은 500
그래 500ml짜리 물병을 잡고 치느냐 1.5L짜리 물병을 잡고 툭툭 쳐보느냐 이게 다 힘의 강도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 겨드랑이 쪽이 오른손잡이들이 왼쪽 겨드랑이 쪽이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 왼쪽 겨드랑이 운동을 제가 지난 거의 한 2개월 3개월 동안 많이 했었다 했잖아요.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게 오른쪽 비대칭 쪽으로는 되게 센 사람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되게 오른쪽 폐도 많이 쳐졌었고 사실은 그 제가 워낙 신경을 쓰고 해서 이제 균형을 잡고 하니까 남들보다는 컨디션은 더 좋게 지내는데 또 좀 아는 것도 더 많고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제 오른쪽 폐가 많이 쳐졌던 사람이에요. 그걸 심각하게 느꼈던 사람이고 그 하여튼 그래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뭐 한 몇 개월 동안 하고 나서 그러는 건지 또 다리 조작하고 이제 결합이 돼서 그런 건지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 다리 조작하고 팔 동작하고 약간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오버가 되고 나면 풀어줄 때는 거의 동일하게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왼팔 겨드랑이 운동 균형 잡기 시에 왼팔 겨드랑이 운동을 많이 할 거는 아닌데 약간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하면 바깥에 나서 운동기구를 하면 이걸 하루에 10번 정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10번 정도 제가 5번 보통 2번 당겨줬거든요. 또 그제가 토요일은 8번밖에 안 당겼어요. 그러면 8번 당기고 탁 내려왔는데 살짝 오바로 넘어가는 걸 느꼈거든요. 물론 겨드랑이 치기도 잠깐 했습니다. 했고. 그러니까 그거만 해서 오바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강하니까 겨드랑이 이거 치는 거는 깨끗해야 뭐 3kg 정도 돼요. 이거 한번 당기면 65kg예요. 이거 한번 당기는 거하고 겨드랑이 이거는 최소한 3kg 해도 20번은 해야 되죠. 그죠? 22번, 3번, 22번 해야 되네. 그죠? 22번을 쳐줘야 이거 한번 당기는 게 되는 거니까. 하여튼 약간 그런 계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겨드랑이 쪽 운동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더가 됐다. 그러니까 심한 언더가 됐다 그러면 좀 겨드랑이 운동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도 짚고 겨드랑이도 치고 막 운동도 자꾸 하고. 그러니까 오버가 될 때까지는 균형점을 지날 때까지는 계속 몰아붙여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팽창이 걸려 있을 때는 또 몰아붙이고 싶어도 못 몰아붙여요. 제 아내도 그때 저는 왼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제 아내는 많이 할 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좀 하다 보면 컨디션이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또 오른팔 운동을 하든가 다리 조작을 다시 하든가 막 이런 식. 그게 다 가만 보면 다리 조작하고 왼팔 운동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특히 팽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일수록 다리하고 팔이 같이 이렇게 조금 움직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왼팔 제가 오늘 이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운동과 왼팔 운동은 좀 개념이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냥 뭐 악력기를 한다든가 뭐 팔을 이렇게 흔들어 준다든가 이거는 이제 피를 왼쪽으로 왼팔을 이렇게 흔들어 준다든가 뭐 권투를 하는데 왼팔을 이렇게 어퍼컷을 하고 스트레이트를 하고 이렇게 손가락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겨드랑이를 밑으로 당기는 거는 약간 이 기능상 약간 좀 뭔가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오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바 상황은 이렇게 여러 가지지만 오른쪽 폐가 좀 들려 있고 왼쪽 폐가 약간 처지고 뭐 이런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피가 많이 가면서 왼쪽 폐가 처지고 오른쪽 폐는 좀 들려버리고 그래서 왼손 중량도 빼줘야 되고 다리도 필요하면 다리 중량도 빼줘야 되고 또 동작도 반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오른쪽 폐가 왼쪽보다 더 들려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겨드랑이를 당기는 거 밑으로 당기는 동작 책상을 누른다든가 스트레칭 바를 밑으로 당기면서 앉아 있는다든가 이게 오른쪽 폐를 들어주는 동작이거든요. 한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안 좋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물론 오버가 돼서 안 좋을 수도 있고
팽창으로 인해서 야 그러니까 아직 다리가 안 바뀌었으니까 이제 다리 동작을 해라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얘기는 했었죠, 그죠? 왼팔 운동하다가 안 좋아지면 아직 언더라면 다리 동작을 또 해주고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오른팔을 움직여줘야 다시 컨디션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겨드랑이 운동과 그냥 단순한 왼팔 운동, 뭐 악력기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사 오바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왼팔 운동을 그냥 이렇게 흔드는 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균형이 맞다고 하더라도 왼팔 운동을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왼쪽 비대칭이 막 세져 버리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겨드랑이 운동을 해버리면 확 세져 버리는 성향이 생겨요. 갈비뼈를 친다든가 스트레칭 바를 당겨버리든가 운동기구를 당겨버리면 오바가 확 세져 버려요. 근데 이렇게 설적설적 한다는 거, 뭐 손가락 운동하는 거 이거는 오바를 심하게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또 권투를 하는데 전신 운동하는데 왼팔을 더 흔들어줘도 오바가 심해지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뭐 많이 하면 심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 경험상 좀 다른 것 같아요. 겨드랑이 운동과 그냥 왼팔을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 이거는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균형이 맞을 때도 만약 균형이 오늘 맞다 그러면 최소한 왼팔 겨드랑이를 제가 한 5번에서 10번 사이는 당겨 주고 싶어요. 왜? 그저께도 그랬고 며칠 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균형이 아주 잘 맞는 상황입니다. 지금 균형이 잘 맞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균형이 맞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원래 오른쪽 폐가 조금 처져 있었기 때문에 균형이 맞는 상황에서도 오른쪽으로 조금 쏠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래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이상하게 운동하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에요.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눈으로 보는데 오른쪽 어깨가 약간 처져 있는 그 느낌이 들고 오른팔이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진짜 세게 운동 안 했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뒤로 뛰면서 뒤로 뛰는 거 제가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또 걸을 때도 약간 축지법처럼 땅을 뒤로 당긴다. 땅을 뒤로 당기면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축지법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도술 축지법이 아니고 그냥 걸음걸이 축지법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뭐 뒤꿈치를 당기는 거는 땅을 뒤로 당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걸을 때는 그렇게 하고 뒤로 걸을 때는 또 뭐 뒤로 이렇게 걸으면서 또 왼발 뒤꿈치에 힘을 더 줄지 오른발 뒤꿈치에 힘을 더 줄지 약간 구분을 하면서 테스트 해가면서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40분쯤 지나니까 뭔가 조짐이 탁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거 오바 간다. 아니, 오바 간다.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왼팔로 이걸 당겼다라는 거는 그 다리 조작을 약간 순방향으로 했던 거 약간 언더 상황이었다는 거죠. 언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균형, 언더 상황인데 균형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한 40분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그 뭐, 강하게 운동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방향이 분명히 보이니까 이건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서두르면 또 오바가 너무 심하게 걸려갖고 또 후퇴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그런 좀 어리석은 행동은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살살 올라가다 보니까 두 가지 느낌이었어요. 사실 세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오른쪽 뇌에 있던 뭔가가 피겠죠. 왼쪽 뇌 쪽으로 싹 넘어간다라는 느낌이 탁 오더라고요. 그게 감지가 됐어요. 물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잘 판단하게 해주세요. 균형, 계속 요즘 기도 제목 하나님 이 균형 잡는 거 잘하게 해주세요. 명확하게 해주세요. 사람들 도와줘야 되니까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게 감지됩니다. 뭔가 오른쪽에 있던 오른비라는 건 오른쪽으로 피가 더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왼쪽으로 싹 이렇게 진짜 짧은 찰나였어요. 진짜 1초, 길어도 2초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아, 이게 균형적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갑자기 숨을 쉬는데 왼쪽 코에서 가스가 쓱 나오더라고요. 왼쪽 코에서 가스가 쓱 나오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봅니까? 제가 언더 상황에서는 왼쪽 코에 코딱지가 많이 꼈었어요. 왼쪽 코에. 코딱지가 많이 껴. 그러니까 코딱지가 많이 낀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쪽 코로 뭐 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해야 될지 혹은 가스가 잘 못 빠져나오니까 코딱지가 형성해. 저는 못 빠져나오니까 코딱지가 형성이 된다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코를 세수를 하다가 이렇게 코를 보면 또 코가 좀 간질해서 만져보면 오른쪽 코는 좀 깨끗한 편이에요. 뭐가 없어요. 근데 왼쪽 코는 10중 8구 만지면 코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가 부드럽게 못 나오고 뭔가 걸리면서 나온대요. 걸리면서. 그러니까 코 점막을 자꾸 자극을 주니까 그 형성이 되겠죠. 어?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누워있으면 왼쪽 코가 더 이렇게 잘 막힌다. 뭐 심하게 막히는 거 아닌데, 이래 보면 오른쪽 코로는 바람이 잘 나오는데 왼쪽 코로는 바람이 좀 덜 나온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언더 상황에서. 여러분도 한번 이것도 정상 여러분들이 언던지 오번지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잡아 가셔야 됩니다.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왼쪽 코에서 가스가 부드럽게 제가 숨을 쉬려고 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쑥 나오더라고요. 뜨끔이지근한 가스가. 아, 그 순간 나는 이거 균형점에 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균형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 겨드랑이 치는 것도 멈추고, 또 왼쪽 다리를 뒤로 살짝 당기는 동작도 아예 멈추고, 이제 더 이상 겨드랑이 당기는 것도 멈춘 거죠. 그 아까 제가 세 가지 증상이 있다 했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저 허벅지 두께, 그러니까 앞쪽 허벅지 두께가, 제가 오른발이 뒷발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다리 앞쪽 허벅지가 약한 거예요. 두께가 좁아요. 왼발이 앞발이잖아. 왼쪽 다리가 앞발이야. 그러면 왼쪽 다리 앞쪽, 무릎 위쪽 허벅지가 왼쪽이 더 두꺼워요. 차이는 한 8mm 정도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좁혀져 있는 한 5, 6mm로 약간 좀 제가 관심을 좀 가졌더니만. 그래도 이거 갑자기 개선하려고 하면 좀 또 이거 불편함이 생겨요. 이거 시간을 두고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러고 제가 많이 경험한 게 아니라 2번 정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언더가 될 때, 그러니까 언더, 오른쪽으로 넘어올 때, 지금 제가 왼쪽 다리가 앞다리니까 뒤쪽으로 주로 당겼거든요.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그죠? 최근에는 이제 균형이 맞아서 잘 안 하는데, 그 뒤로 당기고 있었는데, 이게 언더가 될 때는, 이거는 공통 분모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제 왼쪽 다리 허벅지 앞쪽, 이쪽이 이제 실핏줄이 약간 터졌다 이거보다는 왜 우리 그냥 근육이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면 실핏줄이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약간 빨갛게. 또 어떤 점은 검은 느낌도 그냥 실핏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그냥 뭐 보는데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아요. 근데 뭐 생겨 있는 거 어떡합니까? 생겨 있는 거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가 어제 그저께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뭔가 언더라고 느끼기 전에, 언더라고 느끼기 전에 이상하게 오른쪽 어깨가 약간 처져 있는 것 같다, 오른팔이 더 뭔가 피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느끼기 전에 운동하러 내려가는 중에 이게 왼쪽 다리 앞쪽 허벅지, 그러니까 무릎 위쪽이 약간 열감이 나면서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왜 불편한지도 몰라요. 그냥 불편해요. 그냥
뜨거운 느낌도 들고, 약간 살짝 아픈 느낌도 들고, 근육통인가. 근데 이게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크게 분석을 안 했어요. 이거 뭘 의미하는지. 뭐 다른 것도 해야 될 게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한두 번 기도는 했습니다. 기도는 하고, 하나님 이거 뭐죠? 했는데, 어제 그거 이제 기도의 응답인지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언더 상황에서 이런 내 다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구나. 지금 뭔가 뒤로 보내다가 뒤쪽에 힘을 낼 때는 이게 앞쪽 허벅지가 안 아픈데, 다시 이게 앞쪽으로 이게 빠졌다가 다시, 그러니까 앞쪽이 더 두꺼웠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막 피를 보내주다가, 그럼 앞쪽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계속 두껍게 셀 때는 이게 아픔이 없었어요. 근데 빼주다가 다시 후퇴가 되니까 일로 다시 피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감이 나면서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있을 때는 내가 적응이 돼서 몰랐는데, 이게 뒤쪽 허벅지가, 왼쪽 다리 뒤쪽 허벅지가 약하니까 뒤꿈치를 이용해서 뒤로 당기고 있을 때, 당기고 있어서, 그러니까 쭉쭉 빠져나올 때는 몰랐는데, 빠져나오다가 다시 후퇴가 돼서 앞쪽 허벅지로 다시 넘어오니까 이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상황에서 세 가지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세 가지 데이터를 얻었다기보다는 그냥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 허벅지가 아프다고 무조건 언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왼쪽 다리가 앞발인데 그러니까 뒤로 당겨서 이제 오버가 됐다가 또 언더가 됐을 때 이 앞쪽 허벅지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점이 딱 맞는 순간 내가 왼쪽 다리 허벅지를 보니까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프더라고요. 제가 깜빡 잊고 있었죠. 깜빡 잊고 있었는데 한 40분 정도 잊고 있었는데, 왼쪽 콧구멍에서 가스가 나오고 오른쪽 머리에서 왼쪽 머리로 피가 살짝 넘어가고, 물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른쪽 팔에 있던 피가 팔이 더 무겁다는 느낌이 싹 사라졌어요. 약간 신경통적인 게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무릎이나 오른쪽 다리, 무릎 근처에서 약간 신경통적인 피가 빠지면서, 지금 오바가 균형점을 간다. 오른쪽 있을 때는 오른쪽 다리나 이런 쪽으로 피가 꽉 들어차거든요. 근데 빠지면서 나타나는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많아요. 한 5-6가지, 최소한 6가지 되는 것 같아요. 5가지, 6가지. 저만 알 수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측정 도구가 있어야 이게, 언더에서 균형점에 도달하는구나. 이거 알아야 오바로 안 넘어가겠죠. 오바로 넘어가도 진짜 살짝 넘어가는 게 괜찮아요. 근데 쑥 넘어가면 이제 또 왼손 빼줘야 되고, 다리도 발 모양, 앞꿈치 찼던 걸 뒤로 바꿔줘야 되고, 아니면 너무 심하면 또 중량도 빼줘야 되고, 오른발 발등이나 올려놨던 것도 뒤로 바꿔야 되고, 이래 되죠. 왼손 중량을 심할 때는 왼손을 다 벗어야 되고, 안 심할 때는 100g이나 200g 빼서 오른손에 잡고 있어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제가 진폭을 크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오버가 너무 심해지면 풀어주면 되니까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풀어주가 너무 가버려요. 진짜 실력은 진폭이 좁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실력이겠죠. 우리가 만약에 능력치를 측정을 할 수 있다라면 살짝 움직이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저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모르고, 솔직히 아직 대사증후군 과정에 있는 건지 균형 잡기 과정에 있는 건지 또 이렇게 응용 과정에 있는 건지. 저희 아내는 지금 응용 과정에 있어요. 대사증후군 과정이라고 왜 보충도 하고 있고 옆구리도 차고, 물론 수건은 안 차고 있지만, 제가 수건을 뺐을 때 균형 잡기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수건을 뺐다고 해서 보충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보충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실력이 올라와서 이제 수건에 의지하지 않고도 다리 조작이나 보충이나 이런 걸 해서 윗배가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그게 실력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실력이 안 되고 그것도 그만한 에너지를 투자할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으니까 도구를 활용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도요, 만약 우리가 뭐 24시간 투자할 수 있고 운동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다리 조작 2시간에 한 번이 아니고, 30분에 한 번씩 하고, 모든 걸 이제 압축을 하는 거죠. 압축을. 근데 엄청 힘들지 않을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엄청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모래주머니라는 건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는 거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활용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는 도구예요, 도구. 수건도 마찬가지고, 운동기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냥 맨손으로 하면 겨드랑이에 힘을 주려면 계속 이거 두드리고 있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철봉을 당기면 열 번만 당겨도 엄청나게 힘이 나오니까 기구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기구가 없으면 우리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어제는 그냥 계속 균형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균형점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버가 심하다. 오버가 심하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오버도 잘 모르겠고, 언더도 잘, 근데 또 이래 정상이 하나 있습니다. 정상 하나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거, 하여튼, 제가 왜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면, 제가 잠자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잠자는 거. 그저께도, 토요일 저녁에도, 밤에도 잘 잔 것 같아요. 아주 잘 잔 건 아니에요. 뭔가 불편해요. 제가 역삼각형,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역삼각형 되면서 뭔가 자꾸 올라오는 현상이 있다 했죠. 그리고 사실 올라올 때 잘 받아주려고 베개도 이렇게 하고 자고, 이마에 한 뭐 10분이나 20분 정도 하다가 똑바로 세워서 또 이렇게 그냥 자기도 하고, 수건 또 턱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놓고 자기도 합니다. 답답하면 빼버리고. 밤새도록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자기 잘 때 시작해서 그냥 자다가 빼버리고, 그냥 너무 심하다 싶으면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제도 그런 대로, 오늘 밤이죠. 어제 밤이죠. 그죠? 지금 아침에. 그런 대로 잘 잔 것 같아요. 뭔가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는데, 그렇다고 못 잔 것도 아니에요. 잘 잔 것 같아요. 아주 잘 잤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뭔가 모를 불편함이 있었다. 근데 그런 대로 잤다. 그냥 그런 대로 잤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잠도 그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잠을 불편하게 잤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4일 전인가 그 불편하면 잠을 잘 못 잤다고 했습니다. 첫날은. 그거 나쁜 거였습니까? 나쁜 쪽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나는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잠을 잘 못 잤다. 이게 첫날이니까 변화가 크니까 내가 감당이 잘 안 되더라. 그때 어느 순간에 수건을 이렇게 대고 베개를 대니까 이게 그 불편함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수건을 대고 베개를 이마에 댔다가 혹은 정수리에 댔다가 이렇게 하니까 한결 나아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동영상이 되게 길어지네요. 잠깐만 쉬었다가 또 말씀드릴게요.